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동영상 2부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1부 분석 1번부터 7번 경기는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고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리면서 2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2부까지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 FC 도쿄 대 요코 FC 경기인데 이 경기는 현재 도쿄 쪽으로 투표율이 70%가량 몰려 있지만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쿄가 경기력이 조금 살아난 모습이 있지만 도쿄만 믿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코마리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긴 했지만 주중 경기에 따라서 체력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중 경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양팀의 득점 패턴을 살펴드리면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눈에 띄는 강점이 없지만 쇼패스와 드리블 패턴에서 각각 4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딱히 공격적인 강점이 없고 그나마 요코 FC가 세트피스 득점으로 3골을 넣으면서 전체 득점 비중 중에서 그나마 가장 높은 득점을 이 세트피스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요코 FC이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살펴드리면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적지 않은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트피스 실점이 6실점으로 24%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전체 실점 비중 중에서 33%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듯이 요코 FC가 득점 자체는 적어도 득점 비중 중에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그나마 가장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되는 FC 도쿄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은근히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면에 요코 FC도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데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득점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2골밖에 없습니다. 전체 득점 중에서 9%밖에 세트피스 득점이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코 FC 입장으로서는 FC 도쿄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은근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도쿄가 주중 경기를 치렀다는 체력적인 누수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쇼난 대 요코마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단두대 매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C 도쿄에게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에 감독 경질만 2번이 있었고 세 번째 감독이 팀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마 히데오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히데오 감독 데뷔전이 다름 아닌 주중에 펼쳐졌었던 도쿄전이고 그 데뷔전에서 홈에서 0대3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히 선수단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감독 경질, 감독 교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주중에 도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는 요코마리이고 반대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홈빨까지 받는다면 쇼난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원래는 쇼난의 단통 승리로 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도 올마킹으로 지으면서 요코마리 쪽 저력을 가져가는 이유는 요코마리가 최근에 쇼난 상대로는 천정 면모가 있었고 요코마리가 J리그 출범 이후에 가시마 엔틀러스와 함께 단 한 번도 강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저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 쇼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J리그에서는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 양팀의 공격 패턴을 한번 살펴드리면 쇼난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둔 이 쇼패스 패턴으로 전체 득점 7골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5골 기록하면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 패턴을 보시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전체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높은 요코마리 입장으로서는 쇼난의 세트피스 수비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가장 많은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쇼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이 짧은 쇼패스 패턴으로 득점을 7골 만들고 있고, 세트피스 득점은 딱 1골, 전체 득점 중에서 6%밖에 없는 것이 바로 쇼난의 세트피스 공격력이기 때문에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으면서 그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도 가장 많은 요코마리 입장으로서는 쇼난의 세트피스 득점이 딱 1골밖에 없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도 충분히 천적 데이터까지 살려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간바 오사카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팀인 간바 오사카가 근소하게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말 가서 배당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초기 배당 기준으로 의외로 간바가 근소한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최근에 간바가 교토 상대로는 2승 2무 무패 천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간바가 홈에서 2대1로 이긴 바 있어서 천적 데이터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간바 오사카의 베테랑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우사미 선수가 직전 간바 오사카 경기 FC 도쿄와의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우사미 선수가 교토상가 천적 면모를 보여줄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간바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간바가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고,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병 공격수 하파일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교토상가가 만약에 하파일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충분히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공격 패턴을 살펴드리면 우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J리그에서 득점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로스 득점이 전체 7골 그리고 쇼패스 득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득점을 크로스와 쇼패스로 하고 있고,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5골, 쇼패스 득점이 6골로 마찬가지로 간바 오사카 역시 크로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서 양팀 모두 크로스와 쇼패스 패턴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수비적인 약점을 살펴드리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실점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전체 25%가량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고 있는데,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전체 득점 비중 중에서 12%밖에 세트피스 득점이 없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 입장으로서는 교토상가에 떨어지는 세트피스 득점 비중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토상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전체 실점 중에서 32%를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고 있는 교토이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교토가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간바 오사카 역시 세트피스 득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3골,
전체 득점 중에서 12%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와 마찬가지로 전체 득점에서 12%만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팀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고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양 팀인데 양 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은근히 양 팀의 공격력 대비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0대0이나 1대1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산포 히로시마 대 나고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산포 히로의 경기력이 좋아 보여서 현재 투표율이 73%가량이 산포 히로로 몰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산포 히로의 이미지는 항상 홈 경기나 원정에서 탑독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뚫어내는데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통수를 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볼 포제션, 그러니까 J리그의 평균 점유율 랭킹인데 점유율을 살펴드리면 이 산포 히로시마가 49.5%로 상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50%를 넘지 않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산포 히로 같은 경우에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은근히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포 히로의 상대 나고야의 점유율을 보시면 평균 점유율이 48.2%로 J리그에서 15번째로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산포 히로의 평균 점유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산포 히로가 홈 경기라는 점과 좀 더 강팀이라는 점, 그리고 평균 점유율 자체가 산포 히로가 높다는 점에서 산포 히로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산포 히로가 나고야의 내려앉은 수비 라인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나고야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도 산포 히로가 오히려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나고야의 마테우스라는 에이스 용병 자원이 산포 히로 상대로 2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나고야의 마테우스 선수의 왼발이 터져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나고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미즈전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마테우스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또다시 산포 히로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의 득점 패턴을 살펴드리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전체 히로시마의 토탈 득점 중에서 무려 44%의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포 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전체 22%가량을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 패턴을 살펴드리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전체 20%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 패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산포 히로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산포 히로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3골 전체 20%로 비중으로 따지면 그나마 세트피스 실점이 조금은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산포 히로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산포 히로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 빗셀고베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뻔하게 지금 빗셀고베 쪽으로 65% 몰려 있는데 저는 승패로 한번 가르면서 후쿠오카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껏 무패로 가시던지 승패로 가시던지 선택은 자유인데 제가 후쿠오카 한번 이변을 노려보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후쿠오카가 빗셀고베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후쿠오카가 후반 75분에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빗셀고베가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후쿠오카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의 공격 패턴을 살펴드리면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2골, 전체 득점 비중 중에서 무려 44%가량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와 마찬가지로 빗셀고베가 제1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쇼패스, 세트피스, 그리고 드리블,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점이 강점이라고 꼽기는 애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비 패턴을 살펴드리면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점 비중에 있어서 측면 크로스 실점이 8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전체 실점 비중 중에서 19%가량 차지를 하고 있는 후쿠오카인데 그보다 딱 2배 많은 8골을 크로스로 실점을 하고 있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 약점보다는 확실히 측면 수비의 약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최대 약점은 바로 측면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빗셀고베가 세트피스 득점은 제1리그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측면 크로스 득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골로 전체 득점 중에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크로스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후쿠오카 입장으로서는 빗셀고베가 크로스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빗셀고베가 단순히 크로스 득점이 3골로 적은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 크로스 패턴에 있어서도 빗셀고베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 보여드리면 산프이로 다음으로 전체 크로스 횟수가 많은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셀고베인데 크로스 횟수가 전체 2번째로 많지만 크로스 정확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리그에서 꼴등에 위치하고 있는 빗셀고베입니다. 그만큼 크로스는 남발을 하지만 빗셀고베가 크로스 정확도가 제1리그에서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득점이 3골밖에 되지 않고 전체 득점 비중 중에서 11%만을 크로스로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빗셀고베가 측면 공격, 크로스 횟수는 2번째로 많지만 크로스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를 해드리면 후쿠오카 입장으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전체 28%의 실점을 하고 있지만 빗셀고베가 크로스 득점이 3골 굉장히 적고 제1리그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 속에서 후쿠오카가 빗셀고베의 측면 공격을 버텨내면서 꾸역골을 넣으면서 후쿠오카 사이드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후쿠오카 사이드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5번 경기 저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야마가타 대 바렌 나가사키의 경기인데 저는 바렌 나가사키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리그 2부 리그 경기이고 사실상 분석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최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양 팀이 제1리그2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렌나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3번째로 많은 팀이고 야마가타 역시 실점이 5번째로 많기 때문에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인데 공격력을 비교하면 확실히 V 바렌나, 나가사키가 좀 더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J리그2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3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수비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바렌나가 좀 더 결정력이 있는 공격 자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전 맞대결은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에 이 바렌나의 주포 공격수인 델가도 선수가 53분에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나가사키의 델가도 선수가 퇴장만 당하지 않는다면 바렌나가 화력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다득점 속에서 바렌나가 화력 우위를 앞세워서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델가도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득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바렌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력이 약점이지만 공격력이 J리그2에서 1등인 바렌나의 공격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6번 경기는 바렌나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야마구치 대 아키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J리그2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아키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특히나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코마츠 렌이라는 주포 공격 자원이 있는 반면에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주포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아키타가 좀 더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고 하나만 찍으면 저는 무승부로 가고 싶은 이유가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J리그2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키타 같은 경우가 J리그2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J리그2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야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점은 줄어들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J리그2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야마구치의 무자비 면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만 찍으시려면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조금 더 경기력이 나아 보이는 아키타의 승리, 특히나 아키타가 공격 쪽에서 야마구치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면이 있다는 점, 1차전 맞대결 역시 아키타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면서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3회차에 들어온 현미경 분석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K리그 경기들 분석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나머지 7경기 분석 내용도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